자, 그룹 선택 툴은요, 이럴 때 사용을 해요. 아까 전에는 모양이 단순했지만 지금은 모양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이럴 때, 자, 안에 있는 거를, 보통 이런 거를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그룹을 지정해요. 이 휠 그룹, 바퀴 그룹, 뭐 이렇게 그룹을 지정을 해서 이제 위로 올렸다 밑으로 내렸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건데, 자,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면 이렇게 전체 선택 툴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지만, 그룹 선택을 하면 이렇게 그룹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빼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눈알만 빼왔죠. 이럴 때 사용을 해요.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자,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지우고 수정한 거를 여기다가 갖다 넣는 거죠. 이렇게. 다시.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게 저 그룹 선택 툴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룹 선택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직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직 툴은 뭐냐면,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얘는 빨간색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에서 삥 두를 거예요. 이렇게. 자, 얘를 가릴 거예요. 가리고, 얘 세 개 색깔은, 자, 이 색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빨간색이 하나 숨어 있죠, 안에. 요 안에 안 보이는데. 근데 저는 빨간색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매직 툴로 찍어주시면 같은 색상은 다 선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같은 조건의 색깔은.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지금 위에까지 다 선택되죠. 이렇게. 보이시죠? 자, 얘랑. 그러니까 얘들은 조건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조건을 선택을 할 때는 매직 툴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어떨 때 쓰냐면 색상을 바꿀 때 써요. 저는 이제 색상을 이런 캐릭터가 있거나 복잡한 문양이 있을 때 차 색깔을 바꾼다거나 뭐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찍어주고 이렇게 바꿔요. 차 색깔이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요. 이런 식으로. 그럼 차 색깔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바꿀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직 툴도 간혹 많이 사용을 하는데, 참, 제가 이게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애 중에 하나예요. 라sso 툴이라는 애인데, 이게 올감이에요. 근데, 쓰시는 분들은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안 써요. 이게 뭐냐면, 원리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올감이. 우리 올감이라고 그러면은, 카우보이 영화 때 그 올감이 있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내가 이렇게 그려서 원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한 부분만, 원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만 이 앵커 포인트들이 다 잡혀요. 그러면 자, 얘를 움직였을 때, 자, 앵커 포인트가 안 잡힌 부분은 안 움직이겠죠. 예. 자,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게 저 그룹 툴인데요. 저는 잘 쓰지는 않았어요. 계속 있기는 있었는데 잘 쓰진 않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안 쓰는데 포토샵에서는 좀 많이 써요. 라sso 툴이라고, 앵커 포인트라고, 라sso 툴이라고, 올가미 툴이라고 저희는 불러요. 자, 근데 정식 명칭은 라sso 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시면 팁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전체 선택 툴과 부분 선택 툴은 번갈아 가면서 자주 쓰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단축키가 하나 있는데요. 자, 알아두세요. 전체 선택 툴이나 부분 선택 툴을 눌렀을 때 반대되는 선택 툴이 선택이 돼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커서 보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커서가 어떻게 바뀔까요? 전체 선택 툴에서 부분 선택 툴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 선택으로 선택하실 때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바꾸시면 돼요. 띄시면은 전체 선택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요거를 빼먹었어요. 이거 지금 그룹 선택 툴에서 선택을 하거나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바운딩 박스가 안 나와요. 이거는 그룹 선택. 얘는 지금 앵커 포인트 개념이기 때문에 앵커 포인터들을 그룹으로 잡아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전체 선택 툴은 오브젝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브젝트를 잡아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이드에 바운딩 박스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크기를 조절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Shift를 누르면 정으로 눌렀다가 Alt 누르면 이렇게 중심에서 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늘릴 때 사용을 하는 건데 회전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걸 바운딩 박스라고 얘기를 해요. 일러스트에서. 여기 보시면은 히든 바운딩 박스 나오죠? 요거예요. 컨트롤 Shift B. 자, 요게 바운딩 박스라는 거고 요게 이제 트랜스폼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를 조절하는. 자,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돌릴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반전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데 얘는 전체 선택 툴에서 밖에 안 나와요. 바운딩 박스는. 이해되셨죠? 자, 부분 선택 툴로, 그룹 선택 툴로 선택한다고 해서 바운딩 박스 안 나오죠. 그렇죠? 바운딩 박스는 이런 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전체 선택 툴은 오브젝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셀렉션 툴이고요. 자, 펜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펜 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요.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로고를. 자, 여기 보면은 캐릭터에 이거 접니다. 제가 좀 통통해요. 그리고 저희 딸내미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썸네일을 스케치로 그려요. 연필로 그려놓고 이게 스트로크로 다 땁니다. 이렇게. 참 노가다죠. 일러스트 이렇게 가만히 보면 노가다 작업이 많아요. 그리고 스트로크를 이렇게 점점 찍으면서 다 따다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캐릭터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 도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이 스트로크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트로크를 보시면 펜툴이 있어요. 이 펜툴로 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펜툴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선을 그릴 때가 있고요. 점선이 나오냐? 이거는 대시라인이라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선을 그릴 때가 있고요. 요거 할 때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시라인은. 자, 이렇게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선을 그렸어요. 자, 요걸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해요. 스트로크. 자, 스트로크예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점을 가면 이렇게 선이 생기죠.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된다. 면은 일러스트에서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얘가 오브젝트예요. 여기서 오브젝트. 여기에 관련된 건 여기 다 있어요. 자, 오브젝트를 보시면 자, 점 4개가 앵커 포인트 4개가 모여서 선을 이루고 선이 이렇게 면을 만든 거죠. 자, 면을 만들어 놨어요. 자, 요거는 사각이죠. 요거는 직선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보면 자, 일단은 선과 선이 됐어요. 그렇죠? 자, 여기 보이는 게 스타트 포인트, 요걸 엔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시작점, 끝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스타트 포인트를 찍고 중간점을 찍었어요. 중간점을 찍고 이렇게 마우스를 띄지 않고 이렇게 돌리면 방향점이라는 게 생겨요. 요게 핸들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향점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향점이 생겨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스타트 포인트에서 쭉 타고 가면 방향점을 따라가요, 얘가.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방향점을 따라갔다가 엔드 포인트, 마지막 점을 따라가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핸들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 포인트는 핸들러보다 밑에 있죠. 밑에 있으니까 배가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드 포인트가 위에 있죠. 그러니까 핸들러는 밑에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부르는 거예요. 핸들러를 그러니까 따라갔다가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굴곡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니까 이런 모양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 시작점, 그래서 여기서 방향점.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서 직선을 구하려고 하는데 못 구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게
생선처럼 이렇게 휘어버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직선을 못 구할까요? 구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엔드 포인트에 저기 펜툴을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펜툴 옆에 각도 표시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건 뭐냐? 핸들러 반쪽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없어졌죠, 핸들러 반쪽이. 그러면은 자, 직선을 구할 때는 Shif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가서 점을 찍어 놓고 여기다 점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또 펜툴 옆에 보니까 동그라미 표시가 있어요. 자, 점을 찍었어요.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얘는 스트로크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얘는 닫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동그라미 눌렀을 때. 동그라미라는 거는 얘를 닫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오브젝트다. 그러면 얘는 오브젝트일까요? 아니에요. 얘는 스트로크예요. 왜? 닫혀있질 않잖아요. 자, 오브젝트는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면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오브젝트가 아직 아니죠. 스트로크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스트로크와 오브젝트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를 색깔을 넣어보면 알아요. 색깔을 넣어보면 얘가 열려있구나 닫혀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색깔을 넣으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가 채워지질 않아요. 여기가 이만큼이 채워지질 않죠. 얘는 딱 스트로크 모양에 맞춰서 컬러가 딱 채워지죠. 이렇게. 자, 이렇게 채워지는 거를 오브젝트. 얘는 오브젝트. 얘는 스트로크예요. 이렇게 닫아줘야겠죠. 그래서 꼭 닫아주세요. 항상 스트로크 상태로 남기지는 마세요. 이런 식으로 닫아주세요.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 스트로크로만 해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더해주고 하면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캐릭터를 하다 보면. 그때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트로크는 여기까지가 다고요. 자, 이제 컬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컬러를 변경할 때는 여기, 그리고 자, 컬러 팔레트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컬러 팔레트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컬러를 변경하는 방법은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에디트에도 에디트 컬러가 있고요. 여기 많죠. 여기도 있고, 얘도 있고, 스와치도 있고, 여기도 있고, 되게 많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박스를 하나 그릴게요. 여기다가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자, 컬러를 바꿔주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필이라고 해서 배경색이 채워졌죠. 자, 여기는 배경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컬러 픽업 창에서 컬러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원하는 컬러를.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숫자로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웹 컬러니까 웹 컬러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색온도예요. 휴 세츄레이션 브라이트라고 해서 색상 명도 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채도 명도고 RGB, 레드, 그린, 블루, 그리고 CMYK. 이건 색광, 이건 색료의 혼합이에요. 이건 빛의 혼합이고, 이거는 색료, 물감의 혼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감의 혼합은 좀 짙어요. 색광은 좀 밝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컬러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소수점으로 떨어지죠. 인쇄나 이렇게 출력할 때는 이게 되게 안 좋은 버릇이에요. 이걸 막 컬러 팔레트에서 찍어내는 게. 그래서 저는 컬러 팔레트로 찍질 않고, 그냥, 스펙트럼에서 찍질 않고,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이게 답이에요. 정확하게. 왜냐면 인쇄에서 컬러값이 너무 많아버리면 뒷무덤이 생기거나 실사 출력에서는 원단끼리 붙어요. 잉크가 덜 말라가지고. 그래서 항상 250%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잉크 값은. 근데 막 스펙트럼을 찍어버리면 250% 넘는 게 허다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컬러를 찍을 때는 딱 검정색이면은 100에 CMYK를 10%씩 이런 식으로 섞어서 찍어주면
좀 검정색도 좀 이쁘게 나와요. 이게 요령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얘기가 30%로 샜는데 컬러 픽업을 열어서 이렇게 컬러를 지금은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출력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컬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컬러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얘를 누르면 앞으로 나오죠. 얘는 스트로크예요. 얘는 선 색깔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컬러를 바꿔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디폴트 필 앤드 스트로크라고 해서 기본값이에요. 그냥 백색 바탕에 검정 스트로크. 자, 그러면 위에 거는 뭐냐? 얘는 앞뒤를 바꿔주는 거예요. 정경색하고 스트로크색하고, 백그라운드 배경색하고 스트로크색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다 이해가 가시죠? 요건 똑같죠, 옆에랑. 그리고 요 밑에 보는 거는 뭐냐면 색깔을 빼주는 거예요. 투명으로. 자, 색깔을 안 넣겠다. 너도 안 넣겠다. 그러면 투명이에요, 요거는. 자, 요거를 간혹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를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자, 이거는 그냥 그레이스케일 기본이에요. 검정 색깔, 백색. 이거 기본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스펙트럼이 있는 거고요. 이건 컬러를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논을 체크를 하면 여기 바뀌죠. 여기에 뭐냐면 마지막으로 내가 색상을 지정해 놓은 컬러가 여기 저장이 돼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다시 복구가 돼요. 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모형 다 똑같으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컬러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로크, 두께, 스트로크의 모양, 뭐 그런 거를 바꿔야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스트로크, 요 모양이세요.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이제 얘는 팔레트로 보이죠? 그리고 얘는 스트로크. 그렇죠? 모양이. 그러니까 팔레트는 물감, 스트로크, 이게 선의 모양이죠. 얘는 스트로크 패널이에요. 스트로크 패널은, 자, 선의 두께를 먹일 때는 이렇게 높여요. 쭉 하고 높일 수가 있고요. 얘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컬러 값을 여기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정된 컬러 값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런 식으로 바꿔요. 얘는 뭐냐? 여기 스와치예요. 여기 있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따로 설명은 안 할 거고요. 예, 스트로크의 두께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와 요거는 연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리시면 쭉 하고 내리시면 내려가요. 그리고 펜 툴을 선택하시면, 자, 보실게요. 쭉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죠. 자, 두께를 올리고, 그리고 수치로 입력을 하셔도 돼요. 100포인트다. 자, 내리면 내려가겠죠. 쭉 하고 내려가겠죠. 자, 나는 포인트가 싫다. 그러시면, 컨트롤 K. 이게 뭐냐면, 프리퍼런스라는 얘기예요. 프리퍼런스가 어디 있냐면, 에디터에 프리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유니트에 들어가시면 스트로크를 포인트에서 미리로 바꿀 수도 있어요. 미리도 바꾸고 인치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미리로 바꾸고 인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쭉 올리시게 되면 쭉 올라가요. 그리고 쭉 내리면 쭉 내려가요. 뭐 포인트로 쓰시고 싶은 분들은 그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캡에 가시면, 캡은 뭐냐면 뚜껑이죠. 뚜껑을 어떻게 할 거냐? 라운드로 돌릴 거냐? 아니면은 앵커 포인트보다 바깥으로 뺄 거냐? 뭐 그 얘기예요. 자, 라운드로 돌리고 앵커 포인트보다 바깥으로 나오고 앵커 포인트랑 맞추고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너는 뭐냐? 코너 모양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자, 코너 모양을 자, 라운드로 돌릴 거냐? 아니면 못따기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자, 요 세 가지고요. 자, 제가 사각으로 보였는데 얼라인 스트로크라고 해서 스트로크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안쪽으로 들어오죠. 이러면 바깥으로 나가고. 자, 사각을 내접하냐, 외접하냐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나중에 아웃라인을 패스파인더에서 나누시게 되면 이렇게 두 선으로 잡혀요. 만약에 요거를 잡아버리면 하나, 둘, 세 개가 잡혀요.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을 하는 건데, 뭐, 굳이 많이 사용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대시라인입니다. 대시라인은 간단해요. 내가 대시라인, 그리고 싶은 라인의 두께를 정하고요. 띄어쓰기, 간격을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12포인트의 라인이 생기고 20포인트의 떨어짐이 생겨요. 이렇게 간격이. 12포인트, 20포인트 이렇게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 라인이 보이시죠? 이거는 배경색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배경색을 없애주면 이렇게 다시 없어져요. 자, 얘 사각을 한번 볼게요. 사각을 놓고 대시라인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 모양이 여기는 막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막 이렇게 되고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작점에서 12포인트를 띄고 20포인트, 12포인트, 20포인트 이렇게 다 정확하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모양이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좀 짧고 여기는 또 길고 하니까 얘가 오류가 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해결을 할 때 여기 옆에 보시면은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자, 한 면에 균등하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개수로. 이해되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이렇게 7개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우리 현수막 보시면은 대형 현수막에 아울렛이라고 그래서 타공을 치는 현수막이 있어요. 그거를 할 때 대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점을 찾기, 그러니까 타공점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얘를 테두리로 이렇게 그려놔요. 점을 작게 해서. 그러면 이제 미싱을 다 하고 거기 타공점을 잡을 때 얘가 보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면서 이렇게 타공을 치면 되게 빨라요. 자, 그런 팁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이게 찍혀요, 인쇄할 때. 그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대시라인 할 때 간혹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스트로크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기 얼로우 헤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화살표예요. 화살표 되게 크죠? 그럼 이걸 줄이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크기 퍼센트율로 줄이시면 되고요. 밑에 얼라인은 이 머리를 어디다 둘 거냐 그 얘기예요. 자, 밑으로 내릴 거냐 위로 올릴 거냐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딱히 뭐 큰 건 없어요. 그리고 이 프로파일은 가운데 선의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요거 한 번씩 눌러보시면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정도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스트로크까지 다 마무리 됐고요. 자, 밑에 보시면 제가 예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공유를 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선 색깔은 여기 이거 가이드라인인데 만약에 이 가이드라인이 잘 안 보이신다고 하면 이 가이드라인도 에디트에 프리퍼런스 가시면 가이드라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가이드 앤 그리드. 가이드 색깔을 이렇게 원하시는 색깔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하나를 빼먹었는데 아까 전에 줌 툴에서 이렇게 확대를 할 때 이렇게 드래그를 하잖아요. 근데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기본 세팅이 이게 아니라 지금 퍼포먼스 가시면 그 애니메이터 줌이 이렇게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당겨졌다가 밀어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해요. 작업하시기에. 제가 원하는 데를 당겨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불편한 경향이 있어서 저는 잘 안 써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근데 요거는 여기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 애니메이터 줌을 풀어주시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예제는 시간 나실 때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아요. 패스는 계속 하는 거라서 연습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는 렉탱글러에서 로고하고 간단한 로고나 그런 거를 만들 거니까요. 오늘 강의가 좀 길죠. 근데
다음 강의부터는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연습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시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